늦은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딜라일라와 프랭크 하웰은 7년 동안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늑한 퍼시픽 하이츠 거주지 뒷마당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프랭크가 경제학 책의 페이지에 몰입하는 동안 프랭크는 자신의 근본적인 좌절감을 드러내는 먼 시선. 그들의 이야기는 프랭크의 카리스마와 매혹적인 미소가 딜라를 사로잡은 링컨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그들은 딜라일라와 함께 각자의 꿈을 추구했습니다. 건축의 세계와 졸업 직후 경제학에 몰입한 프랭크는 각자의 경력에서 서로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작업의 미학과 기능성을 혼합하는 딜라일러의 독특한 능력은 그녀를 친구이자 파트너인 스카어리트와 함께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얻은 건축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우아하고 호화로운 디자인은 샌프란시스코의 엘리트에 의해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랭의 전문 전인은 경제학에서 5등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궤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델릴러가 있는 동안 행운은 그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을 설계하느라 바쁜 그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경력의 차이로 인해 근본적인 긴장이 생겼지만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는 델릴러에게 돌아서서 딜라일러에게 나도 그럴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난 같았어. 넌 거기 밖에 있어. 세상을 정복하고 난 그냥 바퀴를 돌리고 있어. 그녀는 파란 눈으로 그를 동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를 안심시켰어. 프랭크,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이런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분야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뒷마당에서 대화를 나눈 지 3년이 지나서 프랭크를 맴돌던 실망과 불만의 구름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딜라일러와 프랭크에게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쌀쌀한 2월의 아침, 델릴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프랭크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따뜻하고 빛나는 빛으로 도착했습니다. 임신했어요. 델릴러는 양성 테스트를 견디며 간신히 열정을 억누르며 외쳤습니다. 9개월 후 어린 엘빈이 아기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울부짖는 가족에게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다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파란 눈과 이빨 빠진 미소는 최고의 나날에도 기쁨을 주는 힘이 있었다. 부부의 삶은 이제 계속됐다. 모성 딜라일러는 엘빈이 자고 있을 때 집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경력에서 계속 뛰어났으며 스카어리트는 아기를 돌보며 어머니이자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반면 프랭크는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그는 아내가 성공하고 존경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빈을 침대에 눕힌 후 좌절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당신 실패. 엘빈 그의 말을 듣고 가게에서 이 일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딜라일라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쳐다보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프랭크,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결혼했어요. 우리는 함께해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길을 찾는 중이고 곧 더 나은 것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딜라일라의 말은 진심을 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지울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프랭크의 가슴. 엘빈은 이제 막 3살이 되었고 델릴러가 진행 중인 작업을 방문하기 전까지 삶은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건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호화로운 건물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지만 그날에는 그것은 단지 별장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로입니다. 조심하세요. 하웰 부인, 아직 작업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 감독관 진지한 표정의 건장한 남자. 델라라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익숙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 기둥과 나무 계단 위를 걸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했습니다. 딜라일러는 부주의하게 배치되지 않은 사다리를 밟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착지했습니다.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그녀는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델릴러는 혼수 상태에 빠져 며칠을 보냈고 프랭크와 엘빈은 병원 대기실에서 어떤 소식이라도 애타게 기다렸고 델릴러는 결국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검사와 의학적 평가를 거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이제 휠체어에 갇히게 되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년의 의사 델릴러는 많은 것을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온화한 눈을 가진 남자가 그녀에게 알려주었지만 물리치료와 결단력이 있으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에 휩싸인 것처럼 느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동안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 단단한 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프랭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함께 직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델라라, 그 부부가 직면했던 가장 힘든 나날의 모든 단계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불안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는 가족을 관리하고 엘빈을 돌보는 동안 딜라일라의 회복을 돕는 흔들림 없는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물리치료 세션 델릴러는 자신이 외부 세계와 거의 고립되어 있음을 알았지만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친숙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칼렛, 매혹적인 미소를 지닌 스칼렛은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건축에 대한 공유된 열정과 성공적인 건물을 구축하는 힘든 여정 사업은 수년에 걸쳐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카어리트는 딜라일러의 집을 방문하여 웃음의 순간과 건축 세계에 대한 약간의 가십을 제공했습니다. 딜라일러, 내가 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줬을 때 밀러의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스카어리트는 두 사람 모두 한 잔을 즐기면서 말했습니다. 딜라일라의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녀의 눈은 즐거움과 장난으로 반짝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오, 나는 그가 부러워하는 녹색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딜라일라는 그녀와 스칼렛 사이의 역학관계의 변화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랭과 가까운 곳에서 조용한 대화, 예상치 못한 만남과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장기간의 자동차 여행은 모두 딜라일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프랭과 스카어리트의 웃음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프랭과 스카어리트이라는 괴로운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딜라일러가 아니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그녀는 머리를 흔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스카어리트의 내 친구이고 프랭과 내 남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씨앗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심어진 의심은 딜라일러를 잠재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길로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딜라일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의심의 씨앗은 프랭과 스카어리트의 행동에 대한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에 힘입어 스프라웃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프랭 딜라일러가 설명할 수 없는 부재를 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업무 회의가 끝난 후 스카어리트를 집으로 데려가는 프랭의 습관은 딜라일러가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관찰하는 사건이 되었고 그녀는 그가 집에 돌아와 생각하며 보낸 오랜 시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나긴 오후 중 하루가 지나면 교통체증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딜라일러는 거실에서 프랭을 기다리면서 프랭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해가 지고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녀의 휠체어는 방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현실에 마침내 문이 열렸고 프랭은 지쳐 그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델릴러는 목에 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프랭,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랭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쩍였지만 델릴러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무관심의 표정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스칼렛이 최근에 아주 친해졌고 당신이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랭크가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갑고 멀리 들리는 목소리로 방은 무언의 말로 무거워졌습니다. 딜라일러는 프랭의 확신을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계속해서 에코에게 의심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딜라일러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의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델릴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행복한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델릴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그녀를 영원한 불안 상태에 놓았습니다. 일단 평온의 원천이 이제 새로운 직업에 몰두하고 있는 프랭과 함께 그녀의 외로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칼렛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델릴러는 프랭과 은행에서 일했다는 명망 높은 직업에 대한 포기 소식에 대한 압도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시기에 희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문적인 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딜라일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의 오랜 근무 시간은 프랭크가 다시 한번 늦게까지 일하고 엘빈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유난히 길고 추운 밤에 그녀의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딜라일라는 책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정 페이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프랭 스카어리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녀는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방에서 프랭과 이야기하는 데 보냈습니다. 델릴러는 그녀의 친구와 케어풀이 대화를 그리워하고 한때 스카어리트의 모든 방문을 즐겼던 후에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홈 오피스에서 프랭크와 스칼렛이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틈이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딜라일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쌓여있던 좌절감과 슬픔이 조용한 눈물의 홍수로 넘쳐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조용히 방에 들어온 엘빈이 걱정 가득한 천진한 파란 눈을 물었어요. 난 괜찮아. 아가델라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작은 엘빈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안아줬어요. 딜라일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과 아들을 위해 우울한 오후에 싸워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랭는 딜라일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그녀가 관찰하기 전에 그는 딜라일라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가 딜라일라를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는 말했다. 슬픔과 결단력으로 가득한 목소리. 방은 귀청이 터질 듯한 고요에 빠졌고 딜라일러는 마치 그녀 아래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충격이 그녀의 마음을 귀청이 터질 듯한 웅웅거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프랭과 속삭임에 불과한 목소리로 묻는 이유. 프랭은 그의 시선을 어둡게 돌렸습니다. 홍조가 뺨을 덮고 나는 함께 있었다. 딜라일라의 심장은 돌바닥에 부딪힌 수정꽃병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그의 말을 처리하려고 열심히 삼켰지만 모두 공허한 것처럼 보였다. 프랭크. 그녀는 고뇌로 가득 찬 목소리로 프랭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딜라일라, 당신은 항상 모든 일에서 최고였고 나는 항상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굴욕적인 스칼렛. 그녀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는 내가 은행에 취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이렇게 느끼게 했습니다. 진짜 남자 델라라는 조용해졌다. 프랭크의 말이 날카로운 단검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모든 것이 잘못됐는지 궁금해했던 남자. 현실은 그녀에게 펀치처럼 쳤다. 숨이 차서 그녀의 완벽한 삶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녀 주위에서 무너져가는 모래성. 그녀는 프랭크의 눈에서 타오르는 눈물을 바라보며 고통에 목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랭크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프랭크는 소지품을 챙겨 집 문 밖으로 나갔고 절망적인 아내와 혼란스러운 아들을 남겨두고 이전 거주지 앞에 주차된 호화로운 차에 탔습니다. 그가 깨어나면서 남긴 고뇌와는 대조적으로 스칼렛은 차가운 눈과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빨간 코트를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빛 날과 대조되는 그녀의 손은 딜라일라의 발에 닿았습니다. 애도를 표하는 듯 하지만 그녀의 말은 독설이었어. 딜라일라, 언제나 당신이었어. 클라이언트 상당신이 항상 가장 좋아했던 프로젝트. 그녀는 경멸을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뭔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약간의 쓸쓸함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당신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스카어리트는 딜라일러에게 등을 돌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입가에 춤추고 있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서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프랭을 데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스카어리트는 자신이 가짜 잔인하고 질투심 많고 조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델릴러는 큰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흐느낌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세상은 그의 손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있는 작은 엘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작은 팔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엘빈은 어머니의 눈물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는 겁에 질린 커다란 눈을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딜라일러는 자신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프랭크가 없는 세상, 스칼렛이 겪었던 고통의 정도를 깨닫고 가슴이 무너지는 세상,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기 수평선에 지는 해가 집을 어둠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딜라일라. 물리치료사. 키 크고 다정한 남자. 토니 브라운 헤어와 친절한 시선으로 어두운 집을 밝히는 부드러운 에너지. 딜라일라. 보고 싶었어요. 오늘 세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시며 촉촉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로 딜라일라와 나눴던 마틴은 프랭크가 떠나고 스칼렛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딜라일라. 마틴이 아무도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약속한다. 딜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저었다. 또 눈물을 흘리며 물리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어요. 마틴. 그녀는 경제적 걱정의 무게로 떨리는 입술을 고백했습니다. 마틴이 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리치료는 무료입니다. 델릴러.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그것을 제공할 의향이 있었고 마어터는 딜라일러의 삶에서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근육의 움직임과 힘을 유지하도록 재활 운동을 통해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집에 식사를 가져오고 때로는 딜라일러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숙련된 요리사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엘빈의 동료는 딜라일러의 삶이 된 폭풍 속에서 평범함을 엿볼 수 있는 집에 일정한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몇 달이 1년으로 바뀌었고 마어턴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과 치유를 모두 가져온 기간. 델릴러는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멀었습니다. 쉬었지만 매일 새로운 데트 DET 종료를 통해 신체적 한계와 정서적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꾸준하게 발전하여 작지만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델릴러가 처음으로 다리를 움직일 때 옆에 서준 사람은 마어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그녀가 지지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승리의 여파로 그들 사이에 뭔가 다른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사랑으로 발전한 깊은 우정. 델릴러는 그녀가 그녀를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마틴의 도착을 고대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빛났습니다. 마치 그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그녀가 마틴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저녁 식사 후에 그녀가 말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감정으로 빛나는 그의 눈을 웃었습니다. 나는 딜라일러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마어턴이 딜라일러의 물리치료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안전한 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한 그는 또한 엘빈에게 공놀이를 가르치고 숙제를 돕고 심지어 취침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 역할도 했습니다. 마어턴과 딜라일러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삶이었습니다.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과거를 지나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딜라일라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의 날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처럼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제 신체적으로 회복되었고 마틴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 덕분에 마틴과 딜라일라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밀한 의식을 그에게 봉인했습니다.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맹세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고통과 괴로움을 대체했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역경에 직면한 사랑과 회복력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딜라일러는 자신이 사랑하는 건축 사무실을 재건하여 디자인에 대해 항상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했고 마어턴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모집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을 사랑했던 팀의 기존 고객은 돌아왔고 새로운 고객은 훌륭하고 탄력 있는 건축가로서 딜라일러의 명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델릴러의 이전 고객 중 한 명이 얼굴에 감탄의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힘. 델릴러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고 동시에 재활 클리닉을 열겠다는 마틴의 꿈을 함께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클리닉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곧 성공했습니다.
딜라일러는 뒷마당에서 마어턴이 엘빈과 노는 것을 보면서 딜라일러가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딜라일러는 그들이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느꼈던 것입니다. 화창한 아침집에서 딜라일라의 일과가 사무실 뉴스에서 펼쳐지자 텔레비전에 나온 그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이자 부패 계획에 휩싸인 남편이 흔들렸습니다. 앵커는 스칼렛 모건과 프랭크 하울의 이름을 들으며 엄숙한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스칼렛의 창백한 얼굴을 뛰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채우고 경찰관 프랭크의 호의를 받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그녀 옆을 따라다녔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은행에서 불법 횡령 입찰에 어떻게 깊숙이 관여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한때 불가촉천민 부부가 몰락한 딜라일라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뉴스를 처리하는 동안 옆에 있던 마틴이 즉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딜라일라? 뺨에 흐르는 눈물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슬퍼요. 마틴은 그녀의 눈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면에 붙어있는 눈 그들은 내 인생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마틴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를 팔로 감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딜라일러 델릴러 쪽은 마틴에게 더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거두고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탐욕과 질투,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좋은 일을 거둘 수 있다. 나는 눈물이 계속 흐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나타났다.